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화재 안전을 선물해드리는 호서대학교 소방방재연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사회 발전으로 우리는 5,000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날씨 좋은 날 차를 타고 드라이버를 하고 대형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서 과거에 비해 윤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증가할수록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화재 또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자기 자신이 화재 및 안전에 대하여 모르고 있으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모르고 있던 기초 안전 지식, 전문 소방공학, 소방과 밀접한 과학, 화재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소방 안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의 세계에 빠져보겠습니다. 불은 인류가 지구에 등장하기 전부터 항상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불을 이용하여 요리를 해먹고 사냥을 하고 생활하는 공간을 따뜻하게 데워주면서 불은 인간의 생활과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은 이도치 않게 발생하여 인간의 삶에 심각한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한 불을 우리는 화재라고 표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화재가 매년 약 45,000건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가 생활하는 건축물에서는 매년 약 3만 건 이상의 화재가 발생하며 사상자는 약 2,500명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깜짝 놀라시는 여러분의 표정이 상상되는군요. 하지만 여기서 놀라기엔 아직 이릅니다. 화재는 항상 비슷한 빈도로 발생하고 있지만 사회의 발전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건축물은 점차 고층화, 복합화, 지하, 심층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큰 건축물에 여러가지 시설이 함께 존재하고 있어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피해를 낳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큰 화재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의 저하로 인하여 고령화 사회로 진입을 한 국가입니다. 또한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하는 경향이 보임에 따라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인구의 비율 또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총 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이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방에서는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일반인에 비하여 피난이 어려운 계층을 피난약자 및 재난약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난약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재난이 한번 발생하면 피난 장애로 인해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난약자 시설의 경우 자력 피난이 곤란한 환자가 다수 상주하고 있어 모든 제실자가 피난하기 어려우며 야간 시간대에는 피난을 도와주는 직원의 수가 부족하여 피난 시간이 더욱 증가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 발생한 화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층 건축물 화재 사례입니다. 그랜필 타워 화재는 안전 매뉴얼이 미비하였고 발코니가 없어 일시적으로 연기와 화염으로부터 피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으며 피난 계단에 구석실이 없어 단일 피난 경로로서 피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난 루트가 명확하지 않아 피난 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화재는 총 사상자 약 180명을 발생시킨 초대형 화재이며 재산 피해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고층 건축물에서 화재가 2010년 부산 A 주상복합 건축물과 2015년 의정부시 B 아파트에서 발생하였습니다. A 건축물은 4층 미화원 탈의실에서 화재가 최초로 발생했고 화재가 발생한 장소에는 당시 규정상 스프링클러의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아 초기에 화재가 진압되지 않았습니다. 이 화재가 창문을 통해 외부로 분출되었고 건축물의 단열에 사용되는 외장재가 불에 잘 타는 가연물이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화염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파판으로 공간을 구획하였고 그 내부에 가연물을 대량으로 적재하여 화재 확산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총 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약 5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의정부시 B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이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주변에 인접한 아파트 및 단독주택으로 확산되어 피해가 더욱 증대되었습니다. 화재 당시 건축물 주변에 불법 주차를 한 차량이 많아 소방대의 진입이 어려웠으며 소방대가 도착한 당시에 이미 건축물의 창문으로 화염이 새어나가는 현상이 분출 화염으로 인해 주변 건축물의 가연성 외장재에 착화되어 화재가 확산되었으며 유독가스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스프링클러와 대피 방송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상황이었으며 피난 통로가 좁고 양방향 피난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난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이 화재로 총 5명의 사상자와 125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약 9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에 발생한 제천의 C 건축물 화재입니다. 이 건축물은 9층짜리 건물로서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건축물은 2층을 여자 목욕탕으로 사용하였고 3층을 남자 목욕탕으로 사용했습니다. 화재 시 3층 남탕에는 피난 경로 등을 전파하는 내부 관리자가 있어 이용기를 빠르게 대피시켜 피해를 최소화시켰지만 2층 여탕에는 그러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화재 시 LPG 가스통과 차량 등의 폭발 위험성으로 인해 진입에 어려움이 있었고 주차장과 건축물 내부의 방화 구획이 미비했으며 계단실 또한 방화 구획이 미비하여 발생한 화재가 건물 내 샤프트 공간으로 연기 및 화재가 빠르게 상부층으로 확산되며 건물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또한 2층 피난 통로에 목욕용품 등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품을 적재해 놓아 원활한 피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29명이 사망하였으며 40명이 부상을 입는 등 피해가 막대했으며 이때 대부분의 사망자는 2층 여자 목욕탕에서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화재 사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재난약자는 피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화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0년에 발생한 포항의 D 노인 요양원 화재입니다. 포항의 D 요양원 화재는 화재 경보기 및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화재 장비의 부재와 신속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정도가 증가하였고 이 화재로 인해 10명이 사망하였으며 1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피난 루트가 명확하지 않았으며 이용자 대부분이 피난약자로 구성되어 있어 피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에 발생한 장성의 E 노인 요양병원 화재입니다. 이 화재는 매트리스 등에서 나오는 유독가스가 급격히 확산되었으며 시설 이용자는 대부분 알코올 중독, 치매 등으로 자신의 힘으로 피난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 야간에 이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이 단 1명이었으며 자동화재 탐지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 의무에 벗어남에 따라 피해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21명이 사망하였고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음은 2018년에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밀양시 에브 병원 화재입니다. 이 화재는 병원 내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비상 발전기의 비작동으로 인해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건축물 내부의 방화 구획이 미비하여 빠른 속도로 연기가 확산되었습니다. 이 건축물은 1층 계단실에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만 관리 부족으로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연기가 상층부로 확산되었으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수의 사상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발견됨에 따라 화재 안전 의식이 많이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화재로 인하여 49명이 사망하였고 14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화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하는 시설 중에서 가장 위험한 시설은 어디일까요? IPA 분석 방법과 시설물의 용도별 화재 발생 빈도와 사상자, 재산 피해에 대한 값을 1에서 5등급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리스크 매트리스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화재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주거시설, 판매 업무시설, 의료복지시설, 산업시설, 운수 자동차 시설이 가장 위험하게 나타났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주거시설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이 가장 위험하였고, 판매 및 업무 시설에는 숙박시설, 판매시설, 상점가, 호텔 등이 가장 위험하였고, 의료 및 복지시설은 병원, 기타 의료시설, 한방병원, 종합병원 등이 가장 위험하였고, 산업시설에는 창고, 폐기물 처리시설, 온실, 화역장 등이 가장 위험하였고, 운수 자동차 시설에서는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 가장 위험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시설들은 화재로 인한 위험성이 가장 크다고 분석되지만, 국내에서 제안하고 있는 화재 안전 매뉴얼에서 피난 대처 계획, 단계별 화재 확대 관리, 피난 절차 및 일시 대기 장소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며, 노인 요양시설에서 이용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해본 결과 안전의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고 위험한 요소가 점차 증가할수록 여러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에 대한 연구는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방이라 하면 화재가 났을 경우 화재를 진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을 구조하고 구급 활동을 하는 우리의 영혼 소방관만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소방에 관한 연구는 화재, 재난을 예방, 피해 최소화, 빠른 진압의 방법을 위해 건축, 전기, 기계, 폭발, 소화 약재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화재를 예측하여 화재 성상을 파악하고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먼저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화재 시뮬레이션, 화재 시 연기의 유동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연기 시뮬레이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안전한 피난을 예측할 수 있는 피난 시뮬레이션 등 여러 시뮬레이션을 개발하여 화재를 미리 예측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연구가 있으며,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화재에 대한 안전사항이나 화재 시 해야 하는 행동 요령 등을 직접 확인하여 유사시 더욱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화재 안전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화재 상황을 상상하여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리그, 즉 파일 이미지 게임 등 더욱 효과적인 소방 훈련에 대한 내용을 개발하거나, 화재 공학적 분석을 통해 화염, 연기의 움직임, 피난자의 피난 시간, 화염의 전파 등 화재 시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예측하며 새로운 공식을 실험을 통해 도출해 내기도 하며, 여러가지 화재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난 예방 등에 대한 매뉴얼을 개발하거나 시뮬레이션 등 연구를 통해 개발된 것들을 특허에 등록하고 정책 제안을 하며 전 세계적으로 소방 관련 분야에서의 선진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형 임용 안전 코드를 개발하기 위하여 피난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여러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화재 등 안전에 관한 지식을 쉽게 설명하기 위함이며, 앞으로 여러가지 화재 안전에 관련된 내용을 영상을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화재 안전을 선물해드리는 호서대학교 소방방재연구실이었으며, 우리는 여러분이 항상 안전하기를 기원합니다.